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은 잘 알려지지 않은 6가지 특별한 약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약초들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고대로부터 동양의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인류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이 약초들은 현대과학이 밝혀내는 새로운 사실들과 함께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각 약초는 고유한 생태학적 특징과 화학적 성분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나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왕불유행, 용담, 용화초, 우방자, 율자, 그리고 음양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 약초들의 효능과 특징,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약초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떻게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탐험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바로 왕불유행입니다. 왕불유행은 그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한다는 뜻은 이 약초가 지닌 강력한 활혈통경 작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고 순환을 촉진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왕의 명령까지 거스르는 듯한 이름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약명으로는 왕불유행 또는 맹남자라고 불리며 생약명은 VACCARIA 심원입니다. 이 약초는 석주과에 속하는 말뱅이 나물 VACCARIA, SEGTALIS 또는 장구체 MELANDRIUM, FIRMUM의 씨앗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씨앗들은 매우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과 약효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름은 약 이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흰색을 띠고 있지만 성숙해지면서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며 이때 독특한 광택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 또한 약초를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왕불유행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효능은 바로 활혈통경입니다. 활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통경은 막힌 경락을 뚫어 월경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현대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월경 불순, 월경통, 생리주기 이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약재로 여겨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좋아져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월경 불순이나 극심한 월경통에 효과적이며 어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유소종의 효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출산 후 모유 분비가 원활하지 않거나 유방에 우열이 생겨붙고 통증이 있는 경우 젖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의 부기를 빼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산후 모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는 희망적인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옹종이나 창독 같은 피부 질환, 즉 종기나 부스럼 등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며 쇠부치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과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전쟁이나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상처가 빈번했기에 왕불유행은 중요한 응급약재로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효능만큼 사용 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왕불유행은 혈액순환을 매우 강하게 촉진하는 약재이므로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하거나 몸이 허약한 혈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약초는 용담입니다. 용담은 그 이름처럼 용의 쓸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의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쓴맛이 용의 쓸개에 비유될 정도이니 그 쓴맛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약명은 용담 또는 초룡담이며 생약명은 GENTIANA-RADIX입니다. 용담은 용담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 용담 GENTIANA-SCABRA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약초는 쓴맛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 특징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피어나는 보라색 꽃은 깊어가는 가을 산자락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꽃말은 애수라고 합니다. 줄기에는 4개의 가는 줄이 뚜렷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외형적 특징은 약초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용담의 가장 핵심적인 효능은 바로 건이, 소화작용입니다. 그 극심한 쓴맛은 위액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쓴맛으로 위를 건강하게 하는 고미건이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위장 기능 저하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간 담방 강화의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간과 담낭의 기능을 조절하고 관련된 염증성 질환을 치유하며 몸속에 쌓인 습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간염, 담낭염 등과 같은 질환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용담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염증성 질환 치료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명목 효능으로 눈을 밝게 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결막염이나 다래끼 등 눈의 염증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후통이나 몸속의 열이 뼈 속까지 스며든 것처럼 느껴지는 골증열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용담은 약용 가치뿐만 아니라 가을, 정원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 덕분에 정원수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고고하고 신비로운 자태는 가을 정원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용담은 약성이 매우 강한 약재이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비위가 차고 약한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과다 복용 시에는 강한 쓴맛으로 인해 메스꺼움, 구토, 두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용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용화초입니다. 용화초는 용의 어금니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른 봄에 돋아나는 새싹이나 열매의 털이 마치 용의 어금니처럼 날카롭고 강렬하게 생긴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약초입니다. 한약명은 용화초 또는 선악초이며 생약명은 AGRIMONIA-HERBA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집신나물 AGRIMONIA-PILOSA의 지상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용화초의 줄기는 보통 30cm에서 100cm에 이르며 엷은 갈색에서 자홍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은 작고 노란색으로 길게 꽃차례를 이루어 피며 잎은 깃털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맛은 쓰고 떫은 편인데 이러한 맛은 약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화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수렴지혈입니다. 수렴은 조직을 수축시키고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지혈은 출혈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용화초는 강력한 지혈 작용을 가지고 있어 외상으로 인한 출혈뿐만 아니라 내출혈, 즉 위장관 출혈, 자궁 출혈 등 다양한 형태의 출혈을 먹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통해 지혈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지리해독의 효능으로 설사를 멈추게 하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 설사나 이질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용화초는 심혈관 계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농도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을 하고 고농도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 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용화초의 복용량에 따라 다른 양리 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염 작용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구충 작용을 통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시험관 내 실험에서 암세포 억제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여 항암 연구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인체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용화초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형적 특징이 정원수로서의 대중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원수로서의 특별한 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방자입니다. 우방자는 우리가 흔히 식용으로 즐겨 먹는 우엉의 잘 익은 씨앗을 말합니다. 땅속의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 가치가 풍부한 우엉의 씨앗 또한 놀라운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약명은 우방자 또는 악실이며 생약명은 ARCTII-FRUCTUS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우엉 ARCTIUMLAPPA의 잘 익은 씨앗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우방자의 씨앗은 납작하고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회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미세한 가시들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악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 씨앗의 작은 가시들이 동물의 털이나 옷에 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우엉 씨앗이 동물 매개로 번식하는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방자의 주요 효능은 소풍청열입니다. 소풍은 몸 밖에서 들어온 풍사를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청열은 몸속에 열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침입한 풍열을 제거하고 몸에 과도한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감기 초기의 발열, 두통, 인후통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독 투진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독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투진은 피부에 도단한 발진을 밖으로 배출시켜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종 피부 질환, 특히 풍열로 인한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에 효과적이며 해독 작용으로 전반적인 피부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인소종 효능은 인후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이 붓고 아픈 인후염, 편도선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염증을 완화하여 통증을 줄여줍니다. 거담지혜의 효능도 빠질 수 없습니다. 거담은 가래를 없앤다는 의미이고 지혜는 기침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으로 인한 가래와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방자는 강력한 항균, 항염, 항알레르기 작용을 가지고 있어 특히 피부 염증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 습진, 아토피 등 다양한 피부 문제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 완화와 신장 기능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우엉 자체는 잎과 뿌리를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특히 뿌리는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향으로 반찬이나 차로 인기가 많습니다. 씨앗인 우방자는 주로 약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방자 역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이 찬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우방자의 찬 성질이 소화기를 더욱 차게 만들어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자궁 수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약초는 율자입니다. 율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가을의 보물, 바로 밤나무의 씨앗, 즉 밤을 말합니다. 한약명도 율자 그대로 사용됩니다. 밤은 밤나무 CASTANEA CRENATA 또는 약밤나무 CASTANEA-MOLLISSIMA의 씨앗을 약재로 사용하며 달콤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율자의 효능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건비익기가 대표적입니다. 건비는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익기는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뜻입니다. 비장은 소화와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므로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기력이 회복됩니다. 만성 피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신강근의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신은 신장을 보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고 강근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를 저장하고 뼈를 주관하는 장기이므로 신장이 튼튼해지면 뼈와 근육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골다공증 예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노년층의 골 건강에 이롭습니다. 활혈지혈의 효능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상뿐만 아니라 뇌출혈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율자는 설사, 이질, 해수기침, 요통, 근골통, 나령림프 저렴, 토열 등 다양한 증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이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따뜻한 군밤이나 찐밤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율자는 주로 밤 열매 자체를 약용 및 식용으로 활용하므로 특별히 정원수로서의 목적보다는 밤나무 자체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약초는 음양곽입니다. 음양곽은 이름만큼이나 흥미로운 유래와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한약명은 음양곽 또는 설령비이며 생약명은 EPIMEDIIHERBA입니다.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삼지구엽초 EPIMEDIUMKUREANUM 등의 지상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약초는 3개의 가지에 9개의 잎이 달린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독특한 형태 때문에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음탕한 양이라는 이름에는 목동이 양들이 이 풀을 뜯어먹은 후 스태미나가 급증하여 암컷 양들과 교미를 자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는 음양곽이 지닌 강력한 성기능 강화 효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음양곽의 가장 잘 알려진 핵심 효능은 바로 보양강장입니다. 보양은 양기를 보충한다는 의미이고 강장은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성기능 저하, 정력 감퇴 등에 사용될 만큼 강력한 성기능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불임증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양곽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성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근골의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근골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관절염, 골다공증 등과 같은 뼈와 근육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뼈와 근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풍제습의 효능도 중요합니다. 거풍은 몸속의 풍사를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제습은 몸속의 습기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중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나 손발저림,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풍습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음양곽 추출물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고 성적 활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음양곽은 약용 가치 외에도 3개의 가지에 9개의 잎이 달린 독특한 형태와 이른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덕분에 관상용 식물, 즉 정원수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 신비롭고 이국적인 자태는 정원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음양곽은 약성이 매우 강한 약재이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기가 과도하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고혈압 환자 등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양곽은 몸속 진액을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몸이 건조하거나 진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삼, 황기 등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용량과 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왕불유행, 용담, 용화초, 우방자, 율자, 음양곽까지 6가지 약초에 대해
그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시작하여 자세한 효능과 특징,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도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약초들은 각각 독특한 양리작용과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과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이들의 지혜를 현대에 와서 다시금 조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초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해 약초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약초와 용량, 복용법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소중한 약초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지혜롭고 안전하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